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튜터 오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신입생분들 지난주 12일 날 오리엔테이션에 모두 다 시청하셨는지요? 오리엔테이션 시청하신 분들 어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까요? 네, 거기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을 먼저 조교님이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하셨죠? 제가 매년 OT에 참석을 하는데 네, 어쨌든 저에게 문의 전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튜터 오리엔테이션 특강, 방송대학은 국내 최초의 원격 대학으로서 그냥 일반 사이버 대학과는 조금은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통신대학이라는 대학에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과목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나 자료들 이런 것들을 한 학기 동안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서 어, 6개월 6개월이 아니죠. 한 학기면 보통 한 석 달 반입니다. 기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그리고 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최근 1, 2년 사이에 학기를 조금 빨리 시작하게 됐어요. 방송통신대가. 그러면서 학기가 또 빨리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튜터 특강을 한 보름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튜터 페이지에다가는 여러 정보를 미리 올려놓기보다는 시적절할 때 올려드리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적절한 시기에 따라서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등록금 수납이나 수강신청이나 수강신청 변경 등 그리고 또 형성평가와 같은 지금 제가 하는 이러한 명칭들은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 행정학과 오리엔테이션 때 이미 들었던 설명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위주로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튜터는 튜터 나름대로 튜터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튜터 사이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이것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지만이 방송대에 적응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다학을 했던 분들이라 뭐 다른 방송통신대 졸업하고 다시 방송통신대 다른 학과에 편입한다면 이런 튜터 지도 제도가 있어도 활용 안 해도 상관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신입생이기 때문에 이 튜터 지도라는 사이트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그 다음 2학기에 가서 어, 적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튜터 특강을 운영할 거냐 하면요. 먼저 대학생 길라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대학생 길라잡이라는 또 책자를 PDF로 또 만들어서 배포를 또 했군요. 여러분들도 지금 튜터 지도 사이트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 다운로드 받으셨죠? 그러면 공유를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튜터 사이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제 볼까요? 자, 튜터 사이트. 여러분들의 화면은, 자, 지금 화면 보이나요? 자, 여러분들 방송대 접속하면 이런 화면들이 보이나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면 튜터 사이트가 보이게 되냐면, 에헤, 컨트롤 박스가 저기 있군요.
컨트롤 박스로 그럼 좀 내려야지. 이제 접속하면 여기 이름 밑에 여기는 행정학과라고 써져 있겠죠? 그러면 튜터 지도는 바로 요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도 행정학과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쵸? 그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지역 대학의 이름이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대학이면 서울지역대학, 또 인천지역대학이면 인천지역대학, 제주지역대학이면 제주지역대학, 이렇게. 그럴 때 튜터 지도 사이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해야 합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어떤 화면이 보이냐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 튜터 지도 페이지가 보이죠. 아이고, 금주 계획을 아직 올리지 않았군요. 네, 금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계획은 지난주 계획과 똑같습니다. 당분간은 똑같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튜터 지도의 사이트를 보면, 자, 튜터 한 명이 전국의 신입생을 모두 다 지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학과는 입학생 수가 적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지도합니다. 튜터 지도 사이트의 게시판은 토론방과 1대1 상담방, 자유 게시판방, 자료실, 그리고 Q&A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신청은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대학의 강의실을 대여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요게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제가 토론방에서 이러한 글을 올렸다고 하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었던 거죠. 그리고 1대1 상담방은 여러분들이 학습이나 또는 진로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사항들을 여기에 올려줍니다. 아직 아무도 안 올려주셨어요. 아직 지금 학기 시작 전이기 때문에 다 지금 게시판이 많이 깨끗해요.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이 교과목에 대한 궁금증 또는 진로에 대한 궁금증 또 뭐 학사 활동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또는 뭐 수강 신청, 중간 과제물 여러분의 학교 활동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여기에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대1 상담을 클릭했을 때는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튜터 지도에서는 이름이 보입니다. 마침 다행히 아직 아무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게시글이 안 보이는 건데, 만약에,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왔다. 그럼 큰일 나요. 왜냐면 여기는 튜터밖에는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나의 이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들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유 게시판은 저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쓸 수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에는 우리 KNOU 위클리 같은 여러분 학보 신청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위클리 바로가기 이 위클리 이것이 요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올라오는데요. 지면 신문으로도 발행이 됩니다. 근데 지면 신문을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학보사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또는 여기 어디에 신청하는 곳이 여기 구독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학교 다니는 중에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또 이쪽 페이지로 와서 주소를 변경합니다. 여기 이걸 제가 왜 설명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에 시험과 관련된 특강이 학부로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것에서 시험 문제가 가끔가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특강이 학부 특강이라고 하거든요. 그 명칭이 그게 올라오면 거의 100% 그중에서
기말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는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면 신문을 따로 신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보면 본인이 또 출력해서 종이로 이렇게 봐야지, 화면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건 내가 태블릿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공부하기 좀 불편할 겁니다. 시험 공부하는 할 때는 종이로 출력해서 공부하는 것이 조금은 낫다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또는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 튜터 인사라고 올렸죠? 여기 튜터 인사에 요거를 클릭하면 서울지역대에서 이러한 이제 배경 화면으로 저를 방송대를 졸업한 선배 사례를 영상으로 찍어간 게 있습니다. 해서 요즘은 이걸로 제 인사를 대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대선배로 지금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학위를 금방 마쳤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졸업 학위 수여식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 그 연구과제가 좀 남아서 시립대학교에 조금 더 있어야 하고, 또 지도교수님께서 연구과제를 계속 하자고 해서 아직 조금 시립대에 남아 있을 거라서, 여전히, 네, 어디 뭐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 클릭하면 유튜브가 나오면서 제 소개가 나옵니다. 제 소개를, 보셨나요? 자, 그리고 방송대 학생들끼리의 호칭,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고, 누구누구, 하구님 또는 학년이 높다, 그러면 선배님,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현 튜터님, 그러시면 되죠? 이러한 자유 게시판에다가는 내가 여러분들도 올리고 싶은 거를 올리시면 됩니다. 자, 자료실. 자료실은 주로 제가 많이 올리는데요. 우리 학우님, 어떤 학우님인지 정보기기 활용이 아주 서툴다고 해서 제가 그분과 같은 분들이 좀 더 있을 거라 생각해서 중앙도서관에 올라가서 새내기 정보 활용 교육이나 또는 과제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워드 프로세스, 우리 한글 프로그램 있죠? 한글 프로그램 이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할 수 없, 할 줄 모르니까 배워야 되죠?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요 근간에 교육이 실행되는 그런 스케줄을 조금 요렇게 모아왔어요. 자, 대구 경북 지역대에서 새내기 정보 활용 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대 학생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온라인 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서울에 계신 우리 학생분들도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요, 3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그렇네요. 그리고 교육일은 3월 5일이니까, 다음 주 온라인으로 하고 저녁 시간에 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컴퓨터 앞에서 교육을 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지금 캡처 화면입니다. 캡처 화면이고 중앙도서관으로 들어가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단추가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온라인 줌 주소가 이 추후에 발송이 돼요. 자, 그럼 이러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어느 게시판을 이용합니까? 바로 자료실 게시판에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조금 전에 이러한 것들은 정보 활용 교육과 관련된 정보고 또는 줌 프로그램 설치 방법도 자료실에 올려드렸죠. 자, 그리고 우리 행정학과에서 특별히 기출문제 정답과 기출문제 업로드 관련한 공지사항이 있어요. 이건 공지사항
게시판에다가도 올려놨지만 여기 자료실에다가도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와 정답이라서 이건 우리 공부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성평가에 관련된 내용, 이것도 정보와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놨고요. 평가 방법 또한 차차 설명할 건데 이러한 내용들이 자료실에 올라온다 하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Q&A. 자, Q&A에는요,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네. 자, Q&A에는 여러분들의 여기 1대1 상담을 제외한 그 외에 Q&A, 과목과 관련된 궁금증, 이것들은 다른 동기들하고 공유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땐 이 Q&A 게시판에 올리는 겁니다. 행정학 개론 몇 장에 무엇이 있는데 이것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면은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동기들도 다 같이 알면 좋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튜터가 답글로 그 내용에 회신을 해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게시판이 어디냐? 이 Q&A 게시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시판은 또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은요, 방송대 홈페이지에 내가 로그인 하고 난 다음에 보이는 페이지 말고 방송대 전체 홈페이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홈페이지겠죠. 요거. 요 홈페이지 밑에 가보면 여기 공지사항 보이죠. 바로 요 공지사항에 있는 공지사항 중에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들만 제가 필터링해서 우리 튜터 지도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등록금을 내기 전에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석 수업에 대한 일정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출석 수업 일정에서 내가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날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다 하면 어때요? 일정을 조정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대체 유형 변경이라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행정 처리를 거쳐서 내가 그날 출석 수업을 받으러 가지 않더라도 시험이나 과제물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대로 출석 수업을 받아가지고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분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지사항에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수강 신청은요, 신입생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먼저 신청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강 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어요. 자, 아직 있는데 지금 제가 변경 기간은 2월 21일서부터라고 우리 OT 때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부터 3월 며칠까지일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각 지역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학과마다 또 치릅니다. 그러니까 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치르는 게 학과 전체에서 한 번, 지역대학 학과에서 한 번. 물론 지역대학에서 입학식이라는 행사를 하죠. 그 행사가 끝나면 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강 신청 변경을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방송대는 나 혼자 공부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아직 이해는 안 갈 건데, 이제 차차 설명을 계속 해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대학생활 길라잡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건데, 먼저 1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페이지는 표지니까 한 2페이지 정도 가볼까요?
이 페이지는 무엇이 있을까? 음, 목차. 목차가 되게 많으니까 이 페이지 정도 보이게 하고 크게 보죠. 네네. 이 대학생활 길라잡이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모두 보세요. 이 한 권의 책에 여러분 입학과 졸업이 다 있어요. 그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도 여기 있다는 거. 그중에서, 뭐가 필요해요? 자, 우리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국내 최초의 원격 대학이고 국립대학이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필수로 알아야 되죠. 그런 다음 등록금 납부 어떻게 하는지. 자, 그리고 교재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지 이거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학기의 개시와 수업 연한. 여러분, 학기의 개시의 수업 연한은요, 특별히 형성평가라는 공지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형성평가라는 공지사항으로 이동을 하려니 목록을 먼저 눌러보고, 자, 형성평가. 자, 형성평가 공지사항에 보면요, 우리 학기 개시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학기 개시. 그 다음에 학기 개시 이후 기말 이전, 그리고 기말 시험 시작일, 방송 강의 종료일, 학기 개시 이전, 여기서부터, 이날서부터 여러분은 방송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방송 강의 종료일은 언제예요? 6월 15일. 자, 이때가 여러분이 수업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2월 17일부터 6월 15일. 이번 학기 튜터지도 종료일이 바로 6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미디어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이때부터 형성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형성평가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형성평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튜터 지도에 보면은 자료실에, 자, 평가 방법부터 알아야 돼요. 자, 방송대는 기존에는 어떤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했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방송통신대는 기존의 평가 방식은요, 출석 수업과 과제물 시험, 이것이 다였어요. 그렇게 해서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음, 자, 배분이 출석 수업 또는 중간 평가가 30점, 그리고 기말 시험, 이 기말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70점, 으로 이루어져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언제까지요? 2021년도요. 2020년까지는 이 제도였어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어떤 제도로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가 더 생겼죠. 뭐가 생겼나요? 형성평가. 이거. 자, 형성평가가 20점이 더 생겼다는 거. 그러면
중간 평가는 무엇이냐? 중간 평가는요, 우리가 출석 수업을 듣고 과제물을 작성하는 것, 이 점수가 중간 평가예요. 30점. 거기다가 형성 평가는 강의만 듣고 강의 안에 퀴즈를 푸는 것으로 20점을 맞아요. 나머지 기말 과제나 기말 시험이 50점. 자, 기말 과제와 기말 시험 이 70점이 형성 평가와 기말 시험으로 배분이 됐어요. 이 배분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쉽게 4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봐도 직장과 육아와 이것 때문에 중간 과제 점수를 30점 다 받아도 이 기말 과제에서 나머지 30점 또는 31점을 못 맞으면 어때요? F가 돼버리는 거지. D-가 되면 어때요? 이수를 못하죠. 우리는 방송통신대는 재적제도가 없어서 뭐 F학점이 뭐 받아진다 하면 뭐 미수 이게 아니에요. 유급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60점만 맞으면 이수예요. 통과. 근데 59점 맞으면 어때요? 이 과목 하나는 날렸어. 3학점은 날렸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졸업 학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60점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데 예전엔 너무 빡빡한 평가 방식으로 이수하기 힘들어서 졸업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21년 이후로는 이렇게 평가 방식이 세분화돼서 좀 더 이수하기 수월해졌다.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시험 볼 수는 없죠. 작년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지도했던 그 2학기 사례인가요? 그랬을 거예요. 그 학생이 어, 본인이 출석 출석 수업과 또는 중간 과제물 그 과목이 무슨 과제물이었더라? 출석 수업 과목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 30점을 완료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 강의만 듣는 20점 이것만 완료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어때요? 이 과목을 이수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기말 시험에서 40점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40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과목을 이수했어요. 이걸 못했는데도. 이분은 어쨌든, 어, 저의 지도를 잘 따라주셔서 스스로 또 열공해서 이렇게 요 두 개의 평가를 가지고 과목을 이수했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분에게, 다른 분들에게 각각 A, B의 다른 학생들에게
이런 같은 상황에서 어떤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전략대로 했고, 어떤 학생은, 에이, 과연 될까? 반신반의하다가 그냥 날짜만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수하지 못했어요. 그럼 끝인 거죠, 뭐. 그러니까 전략대로 한번 실행을 옮기는 것이 방송대 공부는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4년 만에 졸업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가 방법이 달라졌는데 형성평가란 그럼 무엇인가? 형성평가는요, 여기 Q&A가 있는데요. 형성평가는, 우리 행정학과의 형성평가는 무엇이냐? 강의만 무조건 잘 들으면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 강의만 무조건 잘 들으면 무조건 20점은 다 받는다. 다른 과는요, 뭐, 퀴즈도 풀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학과는 그냥 강의만 잘 들으면 된다고 해요. 자, 그럼 어쨌든 형성평가란 무엇인가라는 걸 개념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형성평가란 무엇인가?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학습자의 수업, 능력 태도, 학습 방법 등을 확인함으로써 교육 과정이나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재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2021년도서부터 시행이 됐다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형성평가 20점, 중간평가 30점, 기말평가 50점, 총 100점으로 이제는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학과는 그러니까 수업만 들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아까 공지사항으로 갔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그럼 다른 과도 그렇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다른 과 어디 한번 볼까요? 제가 형성평가 여기 있네요. 형성평가 배점 표를 제가 열어놓고 있었어요. 형성평가 배점표를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있었는데, 지금 탁과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너무 크네. 자, 탁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영상학과를 볼게요. 미디어 영상학과는 형성평가의 배점이 뭐가 15점인가요? 여기 보면 더 세밀한 게 있을 텐데, 어, 자, 배점하고 디테일하게는 설명이 없이 형성평가 배점 중에 뭐는 15점이고 또 어떤 거는 5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 조금 열심히 해서 둘 다 20점을 맞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이런 과목하고는 또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행정학과는 어떤가? 자, 행정학과 찾아갑니다. 행정학과는 자, 지금 제가 1학년 것만 열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수강 신청 변경할 때 우리 행정학과 전공 과목을 조금 보고자 하면은 자, 요 정도 자, 1, 2, 3, 4학년 과목 보시면 우리는 어때요? 전부 다 100점이 20점 다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 강의 잘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를 잘 들어야 또 시험도 잘 보는 거니까. 그리고 과제물도
강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점이 20점인 게 너무 좋다. 어디는 10점, 10점인 데가 있었는데, 예, 그건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평가 배점 내역표 우리 행정학과 모두 강의만 들으면 20점을 받을 수 있다. 강의 안에 퀴즈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려도 된다는 거. 평가 일정 안내, 여러분. 평가 일정은요, 그냥 출력해서 여러분 책상의 벽면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이 일정들을, 이 일정들 중에는 그 어떤 약속을 안 잡아도 두는 게 낫. 그건 뭐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지 말고, 평가의 종류에서 볼게요. 일단 평가 일정을 봅니다. 자, 중간평가, 기말평가. 자, 중간평가는 뭐고 기말평가는 뭐냐? 중간평가는 한마디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같은 거예요. 근데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출석 수업 유형이고 하나는 과제물 유형이에요. 그럴 때 과제물 유형은 어떤 기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출하느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그 기간이 바로 제출 기간이 이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체 시험이라는 또 평가가 있죠. 이 대체 시험 또는 대체 과제물, 이건 무엇이냐? 출석 수업을 듣지 못했어요. 내가 그날 어떤 일정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대로 출석 수업을 변경했어요. 근데 그때도 회사 일이 너무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대로 바꾸려니 맞는 일정이 없어요. 이럴 땐 대체 시험 또는 대체 과제물로 유형을 변경합니다. 그 과목이 출석 수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체 시험의 유형으로 많을 텐데 그렇다고 100% 대체 시험의 유형만 있는 게 아니고 출석 수업이라도 대체 유형이 과제물일 수 있으니 어쨌든 대체 유형을 신청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옵니다. 그거는 뭐냐? 먼저 출석 수업이 내 지역 대학, 내 소속 지역 대학의 출석 수업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럼 나 대체 일정으로 유형을 변경해야 되나? 일단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른 지역대로 옮겨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왜? 출석 수업을 받아서 평가를 받는 것이 좀 더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교수님들도 어렵게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들어주는 이 정성이 고마워서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냅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않고 대체 시험과 대체 과제물을 신청한 학생들의 시험 문제는 이제 정석으로 내시는 겁니다. 그럴 땐 좀 기말 시험 문제처럼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대학을 바꿔가면서 수업을 먼저 듣다가 수업 스케줄이 다 끝나서 더 이상은 출석 수업으로 일정 조정이 안 될 때 그 다음 차선책이 대체 시험 유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때 시험 신청 기간은 이렇고 대체 유형 변경은 이보다도 더 6월 1일까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말평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말 시험의 날짜를 세분화시켜서 기간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기간 중에 시험을 봅니다. 해서 이 기간 중에 나는 요 과목을 보고
다음 주에 요 과목을 보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과목 구성, 과목 배분까지 해서 시험 공부의 부담도 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선배라고 했으니까 정말 제가 공부할 때는 하루에 7과목, 6과목을 다 시험 봤어요. 그러니 아침 9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시험을 봤겠죠? 그러면 어때요? 좋은 점수 기대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기간을 이용해서 시험 공부를 했다면 첫 주에는 두 과목 뭐뭐, 그 다음 주에는 두 과목 뭐뭐 이렇게 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는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그리고 과제물도 제출 기한에 따라서 내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행정학과에 장학금 받는 학생의 인원수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예 계절 수업 또는 동계 계절 수업. 자, 요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내가 좀 너무 급한 마음에 이 A라는 과목의 점수가 좀 너무 낮아. 그런데 학예 계절 수업에 이 A라는 과목이 개설이 됐네? 그럼 내가 점수를 조금 높여볼까? 점수 향상의 기회가 바로 계절 수업입니다. 이건 어느 학교든지 다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계절 수업을 신청하면 또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점수로 그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러한 일정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가 일정이라고 했으니까 각 과목별로 평가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는 신입생이라 1학년 과목만 가지고 제가 지금 필터링을 했습니다. 행정학과, 자, 행정학 개론의 평가 유형을 보겠어요. 행정학 개론의 평가 유형은 뭐예요? 출석 수업이에요. 이것은 지역대학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출석해서 대면 수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체 유형은 시험입니다. 객관식이라 어렵지 않겠죠? 물론, 요때 보는 시험보다는 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사회와 행정도 출석인데 이것은 비대면 수업입니다. 출석 수업인데 비대면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와 줌으로 특강을 하는 것처럼 정보사회와 행정도 줌으로 수업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학생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특강 중에 전화를 하게 돼서 받을 수가 없네요. 자, 해서 정보사회와 행정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이 시간에 맞춰서 줌 수업에 들어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체 시험의 유형은 과제물이네요. 예, 과제물로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시험의 유형도 기말 시험의 유형도 과제물. 그러면 이 정보사회와 행정은 지역대학으로 가서 객관식으로 시험 보지 않는 과목이네요. 그냥 기말에도 과제물을
제출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번엔 1학년 사회복잡 개론. 이것은 중간평가 유형이 과제물입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 유형은 객관식이네요. 음, 세계 역사. 세계 역사는 교양 과목입니다. 세계 역사는 출석이고 대면 수업이니까 지역대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체 수업, 출석 수업 대체 유형은 과제물입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의 유형은 객관식으로 지역대학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겠죠. 글쓰기는 중간평가 유형이 과제물이니까 지역대학에 나갈 필요가 없는 과목이고 대신에 기말시험은 객관식으로 지역대학에 나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네요. 그 다음 컴퓨터의 이해도 과제물로 지역대학에 나갈 필요가 없지만 기말시험은 지역대학에 나가서 시험을 봐야 되겠다. 여러분,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는 1학점짜리지만 이 1학점이 여러분의 조기 졸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소중한 학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빨리 이수하시고, 그리고 몇 점 이상 이수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빨리 이수해 놓으시는 게 이건 좋습니다. 이런 기간에 이거 이수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그냥 이번 달 2월 안에 그냥 다 이수해 놓으세요. 저는 하루 만에 이거 강의 다 들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목에 지역대학 나가서 대면 수업 받는 과목은 뭐죠? 행정학, 개론, 세계 역사. 이겁니다. 이게, 이게 다고 나머지는 요거는 줌이죠. 줌 수업. 줌 수업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줌 수업을 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깔아야 된다? 바로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죠. 제가 자료실에 올려놨을까요? 어, 자, 강의 보기 여기 있네요. 1학기 시작 전 강의 보기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이 유노 캠퍼스 이용 가이드 이 파일들 요거 어,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출석 수업 들어가는 방법은 네, 아직 일정이 안 올라왔으니까 저도 그때 일정 올라오면 알려드릴까? 지금 알려드릴까? 지금 알려드릴게요. 일정은 일정대로 가는 거고, 들어가는 방법을 그림으로 제가 찾아서 일단은 그림 먼저 봅시다. 화면이기 때문에 온라인 화상 강의 출석 방법이라서 자, 이게 22년 자료지만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나의 나의 학습 종합 정보입니다. 자, 이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학생 화면들 여기 있나? 이건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나의 정보 있죠? 이 나의 정보에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쨌든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뭐, 샘플로 보여지는 화면이라 없네요. 그렇지만, 나의 학습 종합 정보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고 또는요, 학사 정보에 있습니다. 수업 시험. 수업 시험에서 출석 수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어요. 화면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아래로. 이건 지금 샘플 화면이야. 그 중에 이 사진의 화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진의 화면에서 나의 학습 종합 정보에 출석 수업의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의 정보가 보이고 요 아래는 출석 수업의 정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과제물의 정보는 어디 보이느냐? 이 아래, 여기 화면 아래 보면 또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출석 수업이 임박하면 일주일 이내 이러한 날짜와 몇 교시와 시간과 요 단추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날 이 시간에 반드시 요 화상 강의라는 요 단추를 클릭하고 입장하셔야 됩니다. 여기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화상 강의는요. 우리 아까 유형 제가 껐나요? 유형의 이 비대면 수업, 이 줌 수업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왔죠? 그것과는 방식이 달라요. 비대면 출석 수업은 요것을 클릭해야지만이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자, 요때 요 또 공지가 올라오면 또 다시 설명할 거지만 요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출석 수업 일정 그런 곳은 이제 올라오면 또 설명을 또 해드릴 거고요. 다시 길라잡이로 한번 다시 가보죠. 시험의 유형 우리 조금 전에 설명했고 형성평가 한 페이지씩가요? 크게 네. 형성평가 이제 설명했고요. 중간평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었어요. 출석 수업과 과제물이 있는데 출석 수업을 못 받은 분들은 대체 유형으로 시험과 과제물이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 기말평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 수업 시험으로 성적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 성적 평가에 대해서 설명 조금 전에 했어요. 학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자, 우리 지금 8시 16분인데 네, 아직 뭐 아무도 질문 올리신 분이 없는데 궁금한 점이 없나 보네요. 자, 학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신편입생 학점 인정. 여러분들은 신입생이라 학점 인정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챙겨야 될 학점이 있다는 거. 어떤 거? 교양 학점과 전공 학점을 챙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자, 학점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읽어보세요. 그리고 학업을 위해 도움을 주는 튜터 제도가 있다는 거 보시고 장학금 종류 이런 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거고 복수 전공 관심 있는 분들도 꼭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졸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요건 여기 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여기 문화교양학과만 해당된다는데 뭐가요? 논문. 자, 예전에는 전부 다 논문으로 졸업을 했는데 논문이 폐지가 됐어요. 학부는. 근데 문화교양학과만 지금 다시 논문으로 그 졸업을 또 하게 됐다는. 그래서 아마도 다른 과도
성과가 좋으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조기 졸업하는 게 좋겠죠? 논문은 쉽지 않으니까요.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봅니다. 자, 신입생. 신입생은요, 2010년도 이후에 신편입생, 신입생은요, 교양 과목을 24학점 이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은 51학점 이수해야 됩니다. 우리 졸업 학점이 몇 학점이에요? 졸업 소요 학점은 총 130학점. 여기 계산기. 자, 졸업 소요 학점이 130학점에서 교양 학점을 뺍니다. 그러면 106학점이 남아요. 여기서 51학점을 빼면 나머지 55학점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이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뭐 복수 전공을 하고 싶고 연계 전공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그것들과 관련 있는 과목을 이수해 두면 좋겠죠. 그것을 이 나머지 학점에 이용하는 겁니다. 단 필히 51학점과 24학점은 이수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 자, 보통 방송대 각 과목의 학점은 3점씩 3학점입니다. 3학점이니까 24학점이면 8과목의 교양 과목을 수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공 과목 우리가 보통 수강 신청을 할 때 전공 그다음에 전공 선택 또는 전공 일반 일반 선택 이런 식으로 교과목 구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공 선택이 바로 전공 과목이에요. 그것이 51학점인 거예요. 51학점이면은 약 17과목, 17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8학기 동안, 8학기가 4년이죠. 요거 이수하고 나머지 55학점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떠한 연계 전공이나 복수 전공에 필요한 과목 이수를 할 때 쓰셔라 하는 겁니다. 문화교양학과는 논문을 쓰고 여기 보세요. 여기 특별한 졸업의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복수, 연계 전공자 졸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수 전공자, 연계 전공자들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졸업해서 학점이 계산돼서 졸업을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기 졸업의 요건이 있어요. 조기 졸업의 요건은 한 학기에 기본적으로 6학기 또는 7학기에 이수하고 졸업하는 건데 보통 한 학기에 6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적이 좋으면 한 과목을 더 이수할 수 있게끔 수강 신청 과목을 늘려줘요. 그러면 7과목씩 수강을 하다 보면 어때요? 조기 졸업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기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졸업을 유보하는 제도. 이건 일반 대학교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해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가 아직 덜 돼서 졸업을 유보해요.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 재학생 시절 인척하면서 취업 준비하는 거지. 졸업을 유보하는 거야. 졸업을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두 페이지 보면서 또 뭔가 있나요? 자,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대학생 길라잡이에 모두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다 보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대학원 가서 보시고. 네.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긴 좀 지역대학들 안내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공지사항 페이지로 가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튜터 지도가 끝나면
공지사항을 혼자서도 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느냐? 전체와 학사 일반과 시험 성적 기타 이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시험 성적 쪽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내가 해치워야 될 것들 과목 이수. 그래서 시험 성적으로 먼저 갑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의 스케줄이 다 올라와요. 지금 보면 아직 출석 수업 일정은 올라오지 않았고, 기말 평가 운영 계획만 올라왔습니다. 기말 평가 운영 계획은 공지사항에도 올려놓은 상태이고, 지금 새롭게 올라온 것은, 국가장학금, 예, 신청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그, 그 성적이 좋으면 이제 성적이 좋아서 내가 무료로 학교를 다니고 싶다 할 때 이 여기를 이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또 학교에서 장학금 못 받아도 그래도 여기에서 주는 기준선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등록금,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있어서 여기도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공지사항도 올려놓을 거예요. 자, 그렇고, 그 다음, 자, 아직 그 출석 수업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엄매, 공지사항엔 없는데 나는 왜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자, 봅시다. 우리 행정학과 표시를 좀 할게요. 노랑. 행정학과. 1학년. 아, 평가 유형이구나.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쵸? 혹시 이제 각 지역대별로 OT를 가가지고 수강 신청 과목 변경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과목들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이런 과목들이 어떤 유형이다라는 걸 또 확인하고 해야 돼요. 왜냐면, 자, 과제물, 아, 이거 대체구나. 출석 수업이 아니구나. 어, 대체군요. 출석 수업이 아니고. 자, 작년 거 예를 들을게요. 작년 거 출석 수업 공지사항 가지고 좀 일정표, 지역대학별 일정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할게요. 자, PDF가 하나 열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채팅창에 답 한 번만. 아, 예. 아, 쉰다고 했지? 네, 8시 28분이니까 우리 쉬는 시간 한 번만 가질 건데 15분 쉬고 8시 43분에 보시죠. 음, 아직 이제 2025년도 출석 수업 일정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일정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출석 수업에 관련된 첨부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뭘 챙겨야 되냐면 바로 이 지역 대학별 출석 수업 일정표 이걸 챙겨야 돼요. 왜? 나의 스케줄을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것들은 전부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 바뀌죠? 그러면은 이게 1페이지지만 남부학습센터로 가봅니다. 클릭을 해요. 그러면 바로 얘가 남부학습센터 위치로 마우스가 이동됩니다. 이게 지금 PDF 파일이라 살짝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 이동이 돼요. 자, 그리고 어떤 데는 어떤 지역대에서는 행정학과 출석 수업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어디 여길까? 한번 가볼게요. 서부학습센터. 네, 여기 조금 제가, 이제 키운다면, 이건 좀 파랑으로 해보, 파랑. 출석 수업 미시행학과, 행정. 그러면은 이 서부학습센터로 지원한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됩니다.
가까운 지역대. 어, 원흥역이니까 출석 수업을 하는 가까운 인천 지역대나 또는 이쪽, 성수 쪽이나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을 확인합니다. 자, 일정을 확인하는데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참 행정학과 갈게요. 음, 행정학과 에이, 행정. 아, 서부는 참 행정을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잘시 홈으로 가서 이제 서울지역대학교 볼게요. 서울지역대학, 서울지역대학, 이거 하이퍼링크가 안 먹네. 한글 파일 열게요. 24학년도 1학기 출석 수업 일정표 한글 파일. 자, 한글 파일 열었습니다. 자, 이제 성수동 뚝섬역 8번 출구 성수동에 있는 서울지역대학 여기 보시면은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자. 아유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요. 마우스도 늙어서 그래. 아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출석 수업인데 비대면은 뭘로 수업한다고 했었어요? 줌이죠? 비대면 온라인 줌. 잊지 말아야 돼요. 대면이 지역대학에 출석하는 거다 하는 거. 자, 여기는 대상학과 학년 해서 이렇게 막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면은 이제 학과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중에 우리는 행정학과를 찾으면 되죠. 이제 여기 나왔어요. 행정학과. 또 왜 다시 올라가는 것이야. 이러면 제가 편집하기 되게 힘들어요. 자, 행정학과 비대면이니까 줌으로 정보사회와 행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그러고 대면 3월 12일은 세계 역사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쵸?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거 우리 아까 구분할 줄을 하는 방법 알았죠? 그 다음에 4월 9일, 이거 작년 거예요. 예제입니다. 예제. 올해는 아직 공지 올라오지 않았어요. 자, 여기 2학년 거니까, 2학년 거니까 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 수강 신청 변경했을 시 이 과목들을 할 경우에 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교양 과목. 자, 교양 과목은 필이 올라가야죠. 아까 올라가서 어떤 것들을 보느냐, 이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1학년 교양 과목에는 뭐가 있어요? 컴퓨터의 이해와 글쓰기와 세계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 그 중에, 여기 보면은, 어디, 대상학과, 컴퓨터, 학과 말고, 아, 그 과제물이었죠. 우리는 행정학 개론하고 정보사회와 행정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고 정보사회와 행정은 줌, 행정학 개론은 대면, 그 다음에 세계 역사. 세계 역사가 어떤 거였어요? 줌이었나? 대면이었나요? 이거 잘 보시는 거지. 그 다음에 글쓰기랑 컴퓨터의 이해는 과제물이니까 출석 수업 일정에서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출석 수업 일정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날짜가 있죠. 이런 날짜들을 확인해요. 왜 확인을 하느냐? 내가 혹시 이날, 우리 집 제사다. 어머, 어떡해요? 이 제사인데 출석 수업 들으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형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 말고 한 번 더 쉬운 길로 가라고 했어요. 뭘로? 지역 대학을 변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행정학개론이 대면이잖아요. 자, 행정학개론이 대면인데 서울지역대학의 행정학개론이 아까 며칠이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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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서울지역대학의 행정학 개론이 날짜가, 자, 예를 든 날짜가 3월 12일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서울지역대학에 내가 적어 놔야 되나? 여러분, 누구 한 분 적어 놓으세요. 채팅창에다가. 서울지역대 행정학 개론 3월 12일. 근데 이날 우리 집이 제삿날이야. 그래서 막 전부 치고 해야 되고, 또는 나는 집에 와서 이제 그 장손이니까 이제 제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 이날 수업 못 듣죠? 자,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다른 지역대를 찾아보는 거죠. 응? 다른 지역대. 이거 지금 바로 남부학습관에 적일 거야. 그쵸? 자, 남부학습관의 행정학개론이 언제예요? 어머나, 감사해라. 24일이네? 그러면, 자, 12일이 성수동에서 12일인데, 그 뒤로 12일 뒤에 24일, 12일 뒤 24일이 남부, 즉, 목동에서 행정학 개론 수업을 한다니, 이날 여기 가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네? 그러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업을 받으니 만점 받기가 편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날, 근데 이날 또 출장이 잡혔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장이 잡혀가지고, 어? 또 다른 날을 잡아야 돼요. 여기는 안 한다고 했죠? 북부도 안 합니다. 이제 어디 가요? 가까운데, 인천 지역대를 가봅시다. 인천 지역대를 가봐서 찾아요. 이거 인천 지역대인데, 수업 유형 5월 11일, 인천 지역대. 아, 이거 경남이네. 아니, 아니, 아니. 인천이니까 이응, 아래네. 그럼 다음 찾기. 자, 학과별. 이건 서울지역대, 이건 남부학습관이죠? 어머나. 에이, 인천지역대. 자, 인천지역대로 바로 갑니다. 이거 말고 다음 찾기. 인천지역대학 왔어요. 인천지역대학. 인천지역대학에서, 음, 인천지역대학의 행정학과의 출석 수업 기간은, 행정학과의 출석 수업 기간은 3월 31일이래요. 3월 31일에 뭘 한다는 거예요? 행정학 개론을 한다는 거지. 그죠? 그럼 어때요? 여기 와서도 들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전 지역대학이 내가 갈 수 있는 지역대학. 근데 또 이런 거 있죠. 내가 지방 출장인데 마침 그날이 거기 지역대학의 출석 수업이다. 근데 시간대가 내가 출장 중에 일과를 다 본 다음 저녁 시간에 수업을 하더라. 그러면 거기서 수업 받고 귀가하세요. 그렇게 해갖고 출석 수업을 원래 대면 과목으로 있는 건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일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5월까지도 이제 모든 전 지역대학의 출석 수업 일정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더 이상 할 데가 없다? 그 다음에 유형 변경을 해도 늦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한테 유리하니까 제가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기말 시험. 자, 기말 시험은요. 이제 기말 시험 방법, 기말 시험은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냐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하면 방송대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물론 혼자서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스터디 그룹을 조성해도 됩니다. 구성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가지고, 인천지역대와 서울지역대,
부천 학습관 이렇게 해서 그 스터디를 조직해서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 뭐 자발적으로 스스로 바쁘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저와 같이 졸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방법이 정말 좀 적당한 방법 같다 하는. 먼저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의 첫 번째 과목 교재입니다. 우리는 교재와 워크북이 있죠. 어, 행정학 개론 교재와 워크북 이 모든 걸 전부 다 공부하는데 이용하세요. 그리고 기출 문제가 있는데 3년치는 조금 부족해요. 한 5년치? 5년치 기말 시험과 또는 대체 시험 문제가 있어도 좋고, 뭐 아무튼 모든 시험 문제가 있으면 뭐 다 좋아요. 그러나 기말 시험의 문제 유형은 기말 시험 문제 유형과 비슷하니까 기말 시험지 가지고만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른 이런 대체 시험 유형지나 그 또 이 계절 수업 또 시험도 객관식이라 그런 시험 문제 또 유형과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기말 시험지만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 3에서 5년치의 기말 시험을 출력해 놔요. 아이고, 여기 없네. 학교에 있네. 이렇게 출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아니, 저는 주로 그 PC와 노트북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먼저 강의를 듣습니다. 해당 강의를 들을 때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교재를 펼쳐요. 교재를 펼쳐서 어, 강의를 들으면서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줄을 치는 거지. 줄을 치는데 어, 형광펜으로 확실하게 치진 않습니다. 그냥 공부하듯이 연필로 치고 강의가 끝나면 해당 강의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일단 풀어봐요. 그러니까는 교재와 기출문제와 워크북 같이 있어요. 그리고 워크북도 여기 어, 어떤 워크북은 문제가 있는 워크북도 있습니다. 그것도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풉니다. 풀어서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어디까지, 몇 번에서 몇 번까지가 그 내용인지 답을 찾아요. 어떻게? 자, 푸는 과정에서 기출문제가 교재의 어느 부분인지 표시를 해둡니다. 근데 그 표시를 해두는 규칙이 있어요. 나만의 규칙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8학기 동안 통일된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의 규칙을 만들었냐면 19-36이라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 앞에 건 연도고 뒤에 건 문항 번호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36번이에요. 그래서 교재의 요 부분은 19년도에 36번에 나왔던 문제다라는 걸 표시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대생들은 혼자만 공부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여러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 카페에 저는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했어요. 널리 퍼뜨렸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이렇게 되면 과목별로 교재를 몇 번 보느냐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는 그림입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자, 이건 지금 행정학 개론 교재예요.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아, 좀 확대할게요. 음, 여기 보면 자, 보이나요? 숫자 다시 여기 15-58, 17-39, 18-47. 자, 요걸 해석하자면 15년도에 58번 문제가 이
학문 분류 체계에서 행정학의 위상이라는 요 소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7년도에 39번 문제도, 그리고 18년도에 47번 문제도. 좀 더 세세하게 보자면 여기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나 보기로 나왔다는 겁니다. 문제나 보기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답을 찾는 건데 그 답들을 여러분들은 워드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말장난으로 보기를 만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고대부터 이어지지 않음. 이런 문구가 나왔었대요. 그 다음에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쳤다. 형광펜으로 줄을 쳤다. 뭐 연도 이런 것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보면은 옆 페이지에도 문제가 나왔었다는 걸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자, 한국 행정학의 전개 과정이 요 소설에서는 17년도에 42번, 16년도에 39번, 15년도에 63번, 19년도에 43번이 요 소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형광펜 친 부분이 이 형광펜 친 부분은 뭘 근거로 쳤느냐? 시험지의 시험 문제와 시험 보기를 근거로 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뭘 만드느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뭘 만드느냐? 기출문제 위주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이런 문구도 썼죠. 어, 문하고 동그라미 쳤어요. 이건 한글의 글자판에도 있습니다. 문하고 동그라미 치고 정부기관이 민간기업과 다른 점이 아닌 것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어때요? 여기 1, 2, 3, 4 이런 것들이 보기로 아주 사용하기에 너무 적절한 것들이죠. 또는 어유 뭐예요? 여기 괄호 넣기.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는 것. 이런 문제도. 또는 다음 진술 중 바른 것은 하면서 답이 이거니까 어때요? 나머지 세 개 보기는 어떻게든 이상하게 얘네들을 이용해서 틀리게 썼겠죠? 그럼 어떻게 틀리게 썼는지를 분석해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